보건복지관 이용자님들, 오늘 조영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편지 쓰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알려드리면, 편지란 어떠한 글인지, 또 편지의 종류, 편지의 짜임새가 어떤지, 또 편지 종류에 따라서 짜임새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편지 봉투 쓰기와 편지 쓰기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란 어떤 글인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해주는 글입니다. 두 번째로 안부나 소식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듯이 쓰는 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화로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글로 주고받는 대화를 말합니다. 자, 그럼 편지의 종류에는 어떤 편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안부를 묻거나 문안을 드리는 인사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이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문편지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장, 초청장과 같은 초대편지입니다. 네 번째로 명절이나 국경일, 기념일 등을 축하 카드를 보내는 축하편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장, 안내서, 설명서 등을 보내는 소개편지입니다. 자, 그럼 편지의 짜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글을 전문이라고 하고, 가운데 내용을 본문이라고 하고, 끝맺음의 내용을 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지의 짜임에서 처음 전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 상대에 알맞은 호칭을 하는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수에게 경수야 하는 등의 부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상대 문안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잘 있었니? 이런 예시죠.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안부도 알려줘야지 상대방이 궁금해하니까 예의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도 잘 있어 등등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본문에는 꼭 하고 싶은 내용이나 예의에 알맞은 문장으로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낮에 만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끝맺음 결문에서 보면 편지글은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끝으로 예를 들면 그럼 안녕 이렇게 끝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편지는 기록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날짜를 밝힙니다. 그래서 쓴 날짜, 예를 들면 3월 1일 이런 정도죠. 또 가까운 사이에는 이름만 쓰는데 쓴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친구 같은 경우는 경어, 씀 이렇게 하는데 윗 어른이나 존경하는 분들에게는 올림, 드림 등의 말들을 쓰곤 합니다. 자, 편지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짜임이 달라지나 첫 번째 인사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편지는 어떤 거라냐면, 오랫동안 소식을 몰라서 궁금한 사람들끼리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 즉 안부를 묻거나 문안을 드리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부르는 말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이렇게 하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문안을 엿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아버지의 식료통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문안을 여쭙니다. 다음에 자기 안부도 알려드려야 걱정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평안하시고 저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손자의 안부를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의 안부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적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댁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방학이 기다려져요. 작년에 옷센터에서 얼음폭포를 올라가겠다고 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일이 생각나요. 올해는 꼭 그 얼음폭포를 올라가 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 끝인사로 할아버지의 건강을 비는 끝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겨울방학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라고 끝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쓴 날짜를 쓰고, 자, 손자, 지운, 아까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올림, 드림 이렇게 존칭을 써서 쓴 사람의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문편지가 있습니다. 위문편지는 슬픔이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병을 앓는 사람이나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르는 말 창식에게 이렇게 하고요. 상대에 문안했죠. 안부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위문하는 말을 여기다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인사를 하죠. 네, 창씨가 네가 빨리 낫기를 빌겠어 이렇게 끝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쓴 날짜 적고 쓴 사람 친구니까 기호 쓴 하거나 기호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초대 편지 같은 경우는 음악회나 학예회, 운동회, 생일잔치 등 어떤 모임 등에 참석해주기를 바라는 편지죠. 그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장, 초청장 등이죠. 부르는 말을 보면 기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친구 사이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상대분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또 자신의 안부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 편지 같은 경우는 다른 편지보다 특이성이 있는데 초대 목적, 초대 범위, 초대 시각이나 장소 같은 거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 목적이 어떤 건지 생일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 다음에 초대 범위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 만약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친구 사이나 이웃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 상대방끼리 서로 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공지해줘서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 범위를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끝인사를 하고 시각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초대받은 사람이 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쓴 날짜, 쓴 사람. 축하 편지 같은 경우는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의 축하 카드, 입학, 졸업, 당선, 합격, 생일 등 좋은 일을 축하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말에 누구누구 아버지께 이렇게 상대 문안을 하고 자신의 안부도 밝히고 축하의 마음,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는 끝인사를 하고 쓴 날짜 또 합니다. 소개편지 같은 경우는 소개장이고 안내서, 설명서 등이죠. 좋은 책이나 쓸모있는 이름이나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께 소개하는 편지 등이 있어요. 예시를 보면 부르는 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문안 먼저 하고 쓰는 목적, 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소개하는 이런 목적을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소개 내용을 적죠. 목적을 먼저 적은 다음에 소개 내용을 적는 것이 다른 편지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는 게 소개 내용을 적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희망사항 같은 거, 소개를 하는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희망사항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끝인사하고 쓴 날짜, 그리고 누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해수 쓴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럼 편지를 다 썼으면 편지 봉투에 넣어서 잘 보내야 되죠. 그래서 편지 봉투 같은 경우는 주소는 편지 봉투 앞쪽에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붙이는 쪽이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 앞쪽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정자로 또박또박 잘 써야 되죠. 아랍어를 해야 이 우편물이 유실되지 않고 잘 상대방에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지 쓰기는 어떻게 했냐. 일단은 목적이 있는데 성인문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성과 격려 및 문해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 만 18세 이상인 것입니다. 편지 쓰기 같은 경우는 이 지정용지가 있습니다. 지정용지 2매 이상으로 이렇게 규격을 정했습니다. 형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글자를 배울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준 사람,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이웃이나 친지 등에게 전하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낀 사람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자를 배움으로써 보람된 내용과 희망, 자존감 향상이 되고 학업을 지속하게 되고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하는 편지 글입니다. 네 번째로 편지 쓰기를 계기로 일상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 그런 글들을 편지 쓰기 대회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신 편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규격이 있어서 여기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다 먼저 이분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생전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묘사를 했습니다. 좀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평소 생전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어놓으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내용을 쭉 적고 있어요. 본인의 그 아쉬웠던 효도 다 하지 못한 아쉬웠던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 대회에 본인의 이 작품을 출품해서 장려상 받으신 이런 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구 한마음복지관 이용자들도 비대면 수업으로 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편지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분들도 그 편지 쓰기 릴레이 프로그램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